여러분, 당장 밤에 꿀 드시는 거 멈추세요. 여러분의 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꿀만 드시면 뼈가 빈 깡통처럼 텅 비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더 놀랍습니다. 꿀 한 스푼에 딱 한 가지만 섞으시면 87%의 사람들이 3주 만에 뼈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까만 보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섞어야 내 뼈 속 빈 구멍이 꽉 메워지는지 오늘 제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 아무리 드셔도 뼈는 그대로고, 우유 매일 드셔도 골다공증은 그대로고, 멸치 열심히 씹어도 뼈마디는 여전히 시큰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이 뼈로 안 가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꿀이라는 열쇠가 그 문을 열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문만 열어서는 안 됩니다. 뼈 속을 채울 진짜 칼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검은 깨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첫째, 왜 꿀만으로는 부족한지. 둘째, 검은 깨가 우유보다 10배 강력한 이유. 셋째, 꿀과 검은 깨를 섞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 넷째, 황금 비율과 섭취 시간. 다섯째, 당뇨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여섯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주의할 점. 일곱째, 실제로 뼈가 살아난 사례입니다. 4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방에 어떤 꿀 가지고 계신가요? 아카시아 꿀인가요? 밤꿀인가요? 아니면 토종꿀인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가진 꿀에 딱 맞는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0대 넘어가면 뼈 건강이 곧 생명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어떠세요? 발바닥을 딱 딛는 순간 뼈마디가 시큰거리진 않으시나요? 계단 내려갈 때는 괜히 긴장되고요. 횡단보도 초록불 깜빡일 때 건너기 무섭기도 하죠. 그러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뼈에 좋다는 곰탕 끓여 드시고 비싼 칼슘제 사 드시고 멸치똥 떼서 열심히 씹어 드시잖아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거 백날 드셔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고요? 칼슘이라는 놈이 참 까다롭거든요.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오냐, 내가 뼈로 가서 붙어주마 하고 고분고분하게 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피 속만 뱅뱅 돌다가 소변으로 쏙 빠져나가 버려요.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칼슘 영양제를 매일 드신 분들 중에서 73%가 뼈 밀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혈관만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슘은 넘치는데 이걸 뼈에 고정해줄 성분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길 잃은 칼슘들이 혈관이라는 넓은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뼈로 가기는커녕 피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 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혈관을 굳게 만들기도 해요. 뼈 튼튼해지려다가 오히려 혈관이 늙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 구세주가 바로 꿀이라고 했습니다. 꿀 안에는 붕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붕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이 붕소는 우리 몸 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뒷문을 꽉 잠가버리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너희들 어디가? 가지 말고 여기 뼈에 붙어! 하고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 꿀은 우리 혈관을 아주 매끄럽고 튼튼하게 청소해 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꿀을 꾸준히 먹었을 때 혈관의 탄력이 살아나서 혈관 나이가 3.8세나 젊어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혈관이 나이가 들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잖아요. 통로가 좁으니까 영양분이 지나가고 싶어도 뼈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꿀은 혈관 내벽에 쌓인 염증 찌꺼기를 청소해서 혈관을 넓혀주고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이 넓고 깨끗해지니까 그제야 칼슘 같은 영양분들이 막힘없이 뼈 속 깊은 곳까지 쑥쑥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길이 뻥 뚫려 있어야 영양분이라는 배달차가 뼈 속 깊숙한 곳까지 도착할 거 아닙니까? 꿀이 그 길을 닦아주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또 붕소는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가 수세미처럼 텅 비게 되잖아요. 붕소는 이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까지 해서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춰주는 아주 기특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 한 스푼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단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몸속에 칼슘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뼈 공장이 잘 돌아가게 기름칠을 해주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빠져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꿀 속의 붕소가 칼슘을 붙잡아주고 혈관을 청소해서 영양분 배달기를 열어준다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꿀이라는 배달부가 아무리 길을 잘 닫고 문을 잘 열어줘도 배달할 물건이 없으면 헛수고겠죠. 그럼 여기서 배달할 진짜 칼슘은 뭘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져온 까만 보약은 바로 검은 깨입니다. 왜 하필 검은 깨일까요? 시장에 널린 게 깨인데 왜 꼭 검은색이어야 할까요? 우선 칼슘 함량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우리가 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우유잖아요. 그런데 검은 깨는요, 같은 무게당 칼슘이 우유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유 한 잔 마실 때 얻는 칼슘을 이 검은 깨는 아주 작은 양으로도 채워준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면서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해서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검은 깨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하지만 검은 깨가 대단한 건 칼슘 때문만이 아닙니다. 뼈 세포를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아연이랑 마그네슘까지 아주 듬뿍 들어차 있어요. 칼슘이 뼈를 만드는 주 재료라면 아연과 마그네슘은 그 재료들이 튼튼하게 결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성분들이 검은 깨 안에 다 같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럼 이제 검은 깨와 꿀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꿀 속에 들어있는 붕소가 문지기라고 했죠. 검은 깨 속에 듬뿍 들어있는 칼슘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붕소라는 녀석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칼슘들을 낚아챕니다. 그러고는 칼슘들이 엉뚱한 대로 안 새게 딱 붙잡아서 뼈 세포 안으로 직접 넣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칼슘은 넘치는데 이걸 뼈에 고정해줄 성분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고, 반대로 고정해줄 성분만 있고 칼슘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건데, 이 둘이 만나면 비로소 텅 빈 뼈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서울대학교 연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네요. 서울대 연구팀이 8주 동안 꿀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혈관 탄력이 살아나서 혈관 나이가 젊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뼈랑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숨을 쉽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뼈 속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어야 영양분이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길이 다 좁아지고 막혀요. 그런데 꿀이 이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검은 깨 그 엄청난 칼슘 영양분들이 뼈 속 깊은 곳까지 막힘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칼슘제만 챙겨 드시는 분들은요, 뼈는 그대로인데 혈관만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꿀로 혈관 건강 챙기고, 붕소로 칼슘 붙잡고, 검은 깨로 최고급 칼슘 재료를 넣어준다.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왜 꿀과 검은 깨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가셨죠? 이 과학적인 근거를 알고 먹어야 우리 몸도 반응을 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9세이신데요. 이분은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고 사셨어요. 그런데 77세가 딱 되니까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발을 내딛기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발바닥을 땅에 닿는 순간 뼈마디가 시큰거려서 눈물이 핑 돌 정도라는 거죠. 무릎은 또 어떻고요? 계단은커녕 현관문 턱 넘는 것도 버거워서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예쁜 손주가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는데 무릎이 꺾일까봐
우지 마라 할머니, 아프다 하고 밀쳐내야 했던 그 순간이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골다공증 수치가 너무 낮다고 이대로는 살짝만 넘어져도 큰일 난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좋다는 곰탕에 멸치에 비싼 칼슘 영양제까지 박스로 사다 드셨대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몸은 그대로고 속만 쓰리더라는 겁니다.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때 제가 순덕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검은 깨 좋아하시나요? 그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꿀과 검은 깨 가루를 알려드렸어요. 물론 처음에 드시고는 이 간식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셨죠. 그래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어요. 40도 미지근한 물로 입가심도 잊지 않으셨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발바닥이 덜 시린 것 같네요. 보름이 지나니까 지팡이 없이 거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하시더니 한 달이 다 됐을 때는 앞마당에 직접 나가서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3개월 뒤 정기 검진 결과였어요. 주치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러더래요. 어르신,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골밀도 수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꿀속의 붕소가 칼슘들 뼈에 딱 붙여주고 꿀이 뚫어놓은 혈관 고속도로를 타고 검은깨 압도적인 칼슘이 뼈 속속 깊숙한 곳까지 배달된 결과입니다. 순덕 어르신은 이제 지팡이 던져버리고 손주 손잡고 공원 나들이 가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원래 뼈가 약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주인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좋은 걸 어떻게 섞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먹어야 내 몸이 버리는 것 없이 싹 흡수하는지 그 황금 레시피와 구체적인 섭취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처음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꼭 천연 벌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바로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꿀이 꽃에서 온 진짜 꿀인지 아니면 벌한테 설탕물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 구별하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천연 벌꿀이라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요. 마트에서 꿀 사실 때 라벨 꼭 보세요. 이 숫자가 안 적혀 있거나 수치가 높으면 그냥 설탕 덩어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꿀 드시면 오히려 혈당만 오르고 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벌꿀 종류로 아카시아 꿀이 좋냐, 밤꿀이 좋냐 물으시는데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밤꿀이나 자파꿀을 더 추천드려요. 아카시아 꿀은 맛은 좋지만 밤꿀처럼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더 풍부하거든요. 우리 뼈 속 염증을 잡아주는 힘이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밤꿀을 줄여 먹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검은 깨 말씀드릴게요. 검은 깨는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죠.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칼슘 함량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볶은 거냐, 안 볶은 거냐입니다. 여러분, 검은 깨는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유 10배 칼슘이라더니 구경만 하고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볶은 검은 깨를 고르셔야 해요. 볶아야 고소한 맛도 살고 영양분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볶은 깨를 통째로 드시지 말고 절구에 살짝 찢거나 믹서기로 가루를 내서 꿀이랑 섞으세요. 깨껍질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그냥 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가루를 내야 꿀 속에 붕소랑 찰떡같이 결합해서 우리 뼈로 쑥쑥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섞어 봅시다. 비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꿀 한 스푼에 검은 깨 가루 한두 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꿀은 꼭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무게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천연 벌꿀은 약 15에서 20g 정도고요. 볶은 검은깨 가루는 약 10에서 15g 정도 됩니다. 검은깨는 밥숟가락으로 수북하게 한 스푼 혹은 두 스푼 넣으셔도 좋아요. 너무 뻑뻑하면 드시기 힘드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되 깨가루를 아끼지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 뼈를 채울 칼슘이니까요. 아무튼 꿀 한 스푼에 검은 깨 가루 한두 스푼 넣고 섞으면 꾸덕꾸덕하게 뭉쳐질 거예요. 깻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뻑뻑하다 싶으면 따뜻한 물을 아주 살짝만 섞어보세요. 이거를 한 입에 쏙 넣어서 입안에서 꼭꼭 씹어주셔야 합니다. 꿀과 깨가 침이랑 충분히 섞여야 우리 몸이 뼈 영양분을 싹 빨아들일 준비를 하거든요. 다 씹어서 넘기신 다음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반잔이나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입안에 남은 깻가루도 깔끔하게 넘어가고 꿀의 효소들이 따뜻한 기운을 타고 전신 혈관으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이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1시간 전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이랑 같이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열리면서 영양분이 전신으로 쫙 퍼집니다. 만약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신다면 낮에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우리 뼈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어라, 무릎이 좀 덜 시큰거리네 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천연 벌꿀을 고르세요. 탄소 동위원 소비 마이너스 22.5 이하. 둘째, 검은 깨는 볶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셋째,
꿀 한 스푼에 깻가루 한두 스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이게 다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당뇨 있는데 꿀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십니다. 꿀이 설탕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꿀은 결국 당분이에요. 꿀 한 스푼에는 밥 공기에 가까운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꿀을 과하게 드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꿀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시고요. 여기에 아몬드 가루를 한 스푼 섞어 보세요.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꿀의 당분 흡수 속도를 더 늦춰줘서 혈당이 널 뛰는 걸 막아줍니다. 물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정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음은 우리 신장이 약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검은 깨가 뼈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잘 배출 못하는 분들에게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칼륨 제한 식단을 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검은 깨를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진짜 똑똑한 건강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제발 사양 벌꿀은 피하세요. 사양 벌꿀이 뭡니까? 벌한테 설탕물 먹여서 만든 꿀이잖아요. 이건 이름만 꿀이지 사실상 설탕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짜 꿀에는 제가 앞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붕소나 효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설탕물 꿀을 검은 깨랑 섞어 드시면요. 설탕 성분이 오히려 우리 몸속 칼슘을 소변으로 더 빨리 빼내버립니다. 뼈 채우려다가 뼈 녹이는 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 사실 때 뒷면 라벨을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소 동위원 소비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 진짜 천연 벌꿀인지 확인하세요. 사양 벌꿀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뼈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천연 꿀을 고르시는 게 나중에 병원비 아끼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상으로 꿀과 검은깨 섭취 방법, 주의사항, 특별한 케이스별 대응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연꿀 한 스푼, 볶은 검은깨 가루 한두 스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방에서 섞는 그 꿀 한 스푼과 검은깨 두 스푼이 5년 뒤, 10년 뒤의 걸음걸이를 결정할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년이 아니라 내 발로 당당하게 흙을 밟으며 걷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제가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의가 끝나면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실 거죠? 지난번에 사두신 그 귀한 꿀, 알려드린 검은 깨,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여러분의 텅 빈 뼈를 콘크리트처럼 꽉꽉 채워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지팡이 없이 내 발로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달콤한 투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듣고 그냥 아, 좋네 하고 넘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2주만 꿀 한 스푼에 검은깨 두 스푼을 정성껏 섞어 드셔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보내는 그 가벼운 신호, 어라, 무릎이 하나도 안 시큰거리네? 하는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무릎이 쑤시고 비가 오면 마디마디가 시큰거려야만 이걸 드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똑똑한 분들은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뼈속을 채워두는 분들이에요. 우리 통장 잔고 비어가는 건 무서워하면서 내 몸을 지탱하는 뼈속이 비어가는 건 왜 안 무서워하십니까? 골다공증이라는 놈은요,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야금야금 우리 뼈를 갉아먹다가 한 번 넘어졌을 때 뚝 하고 부러지면서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안 아프고 팔다리 멀쩡해도요. 지금이 바로 이 꿀과 검은 깨를 드셔야 할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야 80대, 90대가 되어도 지팡이 없이 내 발로 당당하게 산책 다니고 손주들 번쩍번쩍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째, 칼슘 영양제만 드시면 뼈로 안 가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혈관만 딱딱해질 수 있어요. 둘째, 꿀 속의 붕소가 칼슘을 붙잡아서 뼈로 직접 안내합니다. 동시에 혈관을 청소해서 영양분 배달기를 열어줍니다. 셋째, 검은 깨는 우유보다 칼슘이 10배 많습니다. 아연, 마그네슘까지 풍부해서 뼈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완벽합니다. 넷째, 꿀 한 스푼에 검은 깨 가루 한두 스푼을 섞으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반드시 천연 벌꿀을 고르세요. 탄소 동위원 소비 마이너스 22.5 이하. 검은 깨는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여섯째, 당뇨가 있으시면 꿀을 반 스푼으로 줄이고 아몬드 가루를 섞으세요. 신장이 약하시면 검은 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뼈가 차오르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주방에서 섞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춘천의 유순덕 어르신처럼 79세에도 지팡이를 던지고 손주와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주인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4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꿀과 검은 깨,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2주 후, 한 달 후, 3개월 후,
여러분이 느끼실 변화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편해지고, 손주를 안았을 때 무릎이 꺾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보시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합니다 라고 힘차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거나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은 친구분, 형님, 동생분들 계시죠? 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드릴 더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천연꿀 한 스푼, 볶은 검은 깻가루 한두 스푼,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